봄의 세무인 킹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택과 오피스텔 다주택자도 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창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하시면 됩니다. 의뢰인 상황 실사례. 2020년 8월에 주택 취득, 2021년 2월에 오피스텔 취득, 2025년 6월에 오피스텔 매도 예정, 25년 8월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제가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앞에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저 좀 답답해서 질문 드려요. 2020년 8월에 집을 취득하고 2021년 2월에 오피스텔을 취득했는데요. 2025년 6월에 오피스텔을 팔고 8월에 주택을 팔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을 매매할 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일찍 문의를 주시고 고민이 많으셨나 봅니다. 충분히 궁금하실 만한 상황이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첫째, 2년 거주 요건이 핵심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2년 거주 요건입니다. 2020년 8월에 주택을 취득하셨으니까 실제로 그 집에 2년 이상 거주하셨는지가 관건입니다. 네, 계속 살고 있어요. 주민등록도 그대로 있고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은 통과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실거주라는 건 단순히 주민등록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하고 계시는 걸 의미합니다. 핵심 포인트,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일 경우 2년 이상 실거주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비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2년 이상 보유만으로도 충족됩니다. 실거주 판단 기준은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 패턴으로 판단합니다. 2. 1세대 1주택 조건. 그런데 저는 오피스텔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1세대 1주택이 아닌 거죠.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데 이건 오피스텔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임대를 주고 계시다면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주택 수 포함 여부 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여부입니다. 실제 거주하거나 또는 주거용 임대를 놓은 경우입니다. 상업시설 등의 사업용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시 상업용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럼 제가 오피스텔을 먼저 팔고 나서 집을 팔면 되는 거네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3. 양도 시기가 정말 중요해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2025년 6월에 오피스텔을 먼저 매매하고 8월에 집을 매매한다고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집을 파는 시점인 8월에는 이미 오피스텔이 없는 상태니까 1세대 1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순서가 바뀌어서 집을 먼저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여전히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 2주택자로 분류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양도 순서별 세금 비교입니다. 오피스텔을 먼저 팔고 주택을 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은 양도세가 과세되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은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택을 먼저 팔고 오피스텔 순서로 매매한다면 주택은 2주택자로 양도세가 과세되고 원래 오피스텔은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4. 오피스텔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그럼 오피스텔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오피스텔은 아쉽게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2021년 2월에 취득하셨으니 4년 정도 보유했고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필요 경비까지 차감한 금액입니다. 양도 소득 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앞에서 구한 양도소득 금액에 양도세율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얼마나 되나요?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하셨으니 양도차익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택 비과세에 비하면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전략적으로 팔고 세금 절약하세요. 정리하면 A씨의 경우는 충분히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핵심 포인트 확인하세요. 비과세 체크리스트. 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 완료하고 오피스텔 먼저 양도하는 방식의 순서 준수하고 집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 상태 달성하기. 그럼 안심하고 계획대로 진행해도 되겠네요. 네, 다만 실거주 증빙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전기가스 수도 요금 납부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바로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아닙니다.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되셨으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시 맞추셔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남아있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그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상담받으세요. 세법은 워낙 복잡해서 작은 변화도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도 비과세 가능할까?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도 비과세 가능할까?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